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은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외교 행보도 빨라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이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도발에 맞서 또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발언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이제 몇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으로 생각이 돼요. 그동안 북한이 4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 1월 달에 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대응하고 억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종 전략 자산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약속한 핵우산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확장 억제, 그 어떤 수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라든지 또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게 그런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하게 억제, 응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괌에 있는 B-1B 이 최신의 폭격기죠. 이것을 이제 한반도 상공에 출격을 시켰는데 평양으로부터 한 200km까지 지금 날아왔다가 돌아갔단 말이죠. 네. 북한은 알고 있죠. 그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당장 자기들을 때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도발적인 언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의도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의 핵 개발, 다시 말하면 이번에 5차 핵실험도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따라서 이번에 B-1B가 온 것도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도발에 대한 자위적인 조처로서 우리는 추가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또 나오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서 추가적인 도발,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로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리용호의 발언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명분 축적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실제로도 이번 5차 핵실험이 미국을 향한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과의 대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줄곧 자기들을 향한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 적대 정책의 구체적인 행동이 한반도에 미군을 갖다 놓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북침 전쟁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자기를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북한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이 됐으니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적대 정책을 포기해라. 그리고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나가고 한미연합연습 중단해라.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자기들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끊임없이 그런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 여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전후로 최선희나 리용호 등 북한의 고위급 정상들이 이 줄줄이 중국을 찾았는데 북중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또 앞으로의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지 관심이 북한이 5차 핵실험 9월 9일 했던 5차 핵실험 전에 중국에 사전에 통보했느냐 여부예요. 말씀하신 대로 최선희는 육자회담 차석 대표고 또 이번에 북경에 갔던 인원 김성남이는 당 국제부의 이제 이 국장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인원이 핵실험 직전에 중국을 방문했다. 이것은 아마도 북한이 핵실험을 앞두고 중국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중국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고 시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강력히 부인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사전에 중국이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김영남 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다시 말하면 중국의 명목상 국가수반이죠. 북한에 네.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아직은 중국의 고위급 누구와 접촉했다는 내용을 우리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네. 걸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은 베네수엘라에서 열리는 비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 북경을 경유해서 그걸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으로서는 중국은 북한이 자기들에게 사전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 제재와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결국 작년에도 10월 10일 노동당 70주년 계기로 해서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곧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안보리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굳이 여기에 참석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여기서 어떤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네, 일단 보면 북한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핵 개발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그동안 줄곧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유엔에도 이번에 비동맹 회의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의 핵 개발은 미국 때문이고 미국의 부당한 태도 때문에 자기들이 핵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리용호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 자기들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미국의 또 국제사회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선전의 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거에 리용호의 앞에 외무상을 했던 리수영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이번에도 유엔 총회 연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끊임없는 미국의 대북 압살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 국제사회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 정당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만약에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런 협박을 국제사회에 가서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뉴스에서도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닷새 전에 이 홍수 피해로 국제사회에 구조를 요청을 했거든요. 이 북한 매체가 홍수 피해 현장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렇게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비난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럼요. 결국 그런 극심한 피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50년, 60년 만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핵실험 이전에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네.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핵실험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김정은이 직접 피해 현장에 가서 그 수혜를 복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아직 저는 그걸 보질 못했어요. 결국은 그러한 극심한 피해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북한 지도자 김일성이로부터 김정일, 김정은이 그런 북한 인민들의 삶, 그런 홍수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핵실험을 해놓고 또 뒤에서는 국제사회의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파렴치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물론 국제기구에서 아주 인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북한이 구조 요청을 할 때
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 보냈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구호단체에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좀 도움을 달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뭐 북한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공식 요청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이 간접적으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국에는 왜 요청을 안 했느냐? 네. 글쎄 아마 체면이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번 중국의 조치, 다시 말하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탄의 대열에 함께하고 있고 유엔이 추가 대북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아마 언짢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마 북한이 핵실험, 4차 핵실험을 하기 전이었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될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예. 금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고요.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이제 코앞에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물론 북한 주민들의 그 아픔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지원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도 이제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식량도 지원해주고 비료도 지원해주고 그랬지만 사실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투명성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당국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에 초강수의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지원을 검토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국제사회의 행보와 보조를 맞춰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우리 국민의 코앞에서 도발을 하고 있는 셈인데 북한이 이렇게 갈수록 도발을 하면은 우리 정부의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 상황은 우리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상황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죠. 네.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대화와 보다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신뢰를 쌓아 나간다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네. 결국은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화의 상대가 있고 교류의 상대가 있는 네. 것인데 상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 개선, 신뢰를 쌓아 나가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호응해 오면 그게 가능한 것이지만 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벌써 이제 4년째에 들어섰지만 북한이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취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면 북한이 변화되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고 핵을 포기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성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